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FR입니다. 일단 HFR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꽤나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5G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5G 관련된 장비 기업이고, 사실 저는 5G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좀 밀리면서 관심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관심권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명한 투자자들에게 혹은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5G 투자가 2021년 아마 늦어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것이고 예상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5G 투자가 밀리고 있느냐, 왜 5G에 대한 그런 업계에 대한 순풍이 불지 않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인데, 간단하죠. 5G는 이 대한민국의 개인들 혹은 전 세계의 개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5G는 개인들이 주로 쓰고 있는 IoT, IT 기기들이죠. 가전이라던가 혹은 지금의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여기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4G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따라서 이 통신사 입장에서 그리고 기지국 입장에서도 5G에 대한 투자를 감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해도 사실 쓸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먼저 구축을 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가 더뎌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5G를 많이 깔면 뭐합니까? 이거를 통해서 쓸 수 있는 AI라던가 혹은 실시간 IoT 초연결 사회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하다못해 UAM, 이쪽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5G인데 지금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5G가 아무리 작동한다고 해도 고도화된 초연결 AI라던가 IoT, 자율주행, UAM, 이걸 전부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그런 발전도가 더뎌 왔었지만, 사실 2022년부터 저는 꽤나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첫 번째로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모빌에도 IP가 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자율주행, 최근에 이제 바람을 불고 있는 게 UAM, 이쪽에서 조금씩 산업에 대한 개화가 발생하면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5G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미국과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인프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연도인 2025년까지는 5G가 그 전까지 전부 다 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2022년 올해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충분히 이쪽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G 커버리지를 까는데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지만 2025년까지 이쪽에 대한 초연결 사회를 위한 인프라가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쪽에 대한 실적이 찍힐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중에서도 HFR을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로 수출 비중이 큽니다. HFR은 내수보다 수출이 대략 한 4배가량, 아직 대한민국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은 5G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4배가량 수출 비중이 크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일단 프론트홀 장비, HFR의 가장 대표적인 장비죠. 프론트홀 장비뿐만 아니라 유선 장비도 마찬가지고 인빌딩 중계 장비까지 사실 대부분의 장비를 한꺼번에 이제 수직 계열화 시킨 그런 몇 안 되는 장비 사죠. 사실 HFR도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수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HFR은 딱히 연관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 기지국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 판이라던가 인빌딩 제품, 무선 장비,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중소기업들이 진출이 되는 것이었는데, HFR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AT&T, 미국의 AT&T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버라이즌, 이런 기업들과도 이제 솔벤더로서의 협력을 할 정도로 상당한 기술력과 수직 계열화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5G 개화는 결국에는 HFR에 큰 수혜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프론트웨어 같은 제가 이제 HF에 대해서는 기본적 분석을 그 전에 다 해드렸었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딱히 기본적 분석에 대한 것들을 해드리진 않겠지만 이 프론트웨어 장비는 거의 대부분의 HFR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무선 통신이죠. 무선 통신에 대한 접속망에 대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사회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론토홀이 필요한 것이고 이 데이터에 대한 초연결 혹은 초지연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9년도부터 이제 SK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통신사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1, 2위 통신사죠. 버라이즌과 AT&T도 솔밴드로 있습니다. 뭐 시스코라던가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이런 이제 듀얼 밴더가 아니라 솔밴더입니다. 솔로 밴더. 그러니까 HFR 많이 이제 이 장비들을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FR에 취급하는 장비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특히 그 외에도 이제 일본 기업들과도 협력 관계를 나타내면서 수주를 본격적으로 따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잡아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중소 장비 기업이고 미국을 잡아냈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도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사실 미국 외에 이제 한국과 미국 외에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HFR의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은 아직도 5G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율주행, AI, IoT 이들에게는 아직도 먼 미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중국을 제외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서서히 깔고요. 중국도 2025년까지 자율주행을 통한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를 깔겠다고 밝혔으니까 그 전후로 해서 다른 국가들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미 지금까지 4천억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올해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올 것이고요. 내후년 25년, 26년까지도 다른 국가들에 대한 그런 5G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꽤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길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HFR에 대한 그런 우려감 중에 하나가 이제 5G에 대한 투자가 밀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우려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이제 HFR에 대한 실적이 팍 꺾일 수 있다는 것인데 딱히 그런 노이즈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뭐 제가 따로 이제 HFR에 뭐 전화를 한다거나 알아볼 때에도 그런 쪽에 대한 노이즈는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아직도 여전히 관계가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그거는 HFR 입장에서는 딱히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따라서 AT&T, 버라이즌 그리고 일본의 여러 기업들과의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사실 올해부터 이제 작년에 수장고가 빠르게 찼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간 4천억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올해 예상 실적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388억 원,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100%가량, 100%가량이 성장한 수치이고 영업이익도 218억에서 484억 원. 물론 매출액은 50% 정도밖에 성장이 안 되었었는데 실적이 10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역시나 제조업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내년 같은 경우도 저는 내년에 영업이익은 당연히 500억 넘고요. 500억이 넘고 당기순이익도 45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상고만 봐도 그런 것이고 미국과 일본 더 나아가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주를 받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가볍게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물론 제 예상은 450억 정도, 500억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고평가라는 것에는 좀 동의하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뭐 기술력을 완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G 산업에 대해서 만약에 좋게 본다면 충분히 좀 강점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AT&T와 버라이즌의 단독 솔밴드라는 것만 봐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죠.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도 넘지 못한 벽을 넘어선 겁니다. 참고로 이제 HFR이 매출액 대비해서 R&D 비용으로만 R&D 이제 그런 투자액으로만
8%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순이익 기준도 아니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기술적 발전을 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에 사이클이 상당히 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 이제 2021년 대비해서 캐펙스를 버라이즌 기준으로 대략 한 3배 정도를 캐펙스를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AT&T는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제 올해 이렇게 캐펙스를 늘리면서 HFR의 수주가 잔고가 늘어나면은 그 잔고에 대한 실적 반영은 보통 1년에서 한 2년 뒤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올해보다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미 미국의 3, 4위 통신사가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스프린트와 T-모바일이 합병을 하면서 3년 내에 거의 미국 인구의 90% 이상이 5G를 쓸 수 있도록 기지국을 깔라는 그런 합병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2년 뒤까지는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미국의 3, 4위 기업들이 합병하면서 3위로 올라선 기업이 이쪽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게 될 경우에는 1, 2기업들도 가만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4G 때, 3G에서 4G로 넘어올 때 LG가 이제 만년 3위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왔었던 것을 봤을 때에도 지금 미국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위 기업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1, 2 기업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버라이즌도 올해 이제 3배 정도 2.5배 이상, 3배 정도의 그런 캐펙스 증가를 나타내겠다고 밝히고 있고, AT&T도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올해는 20% 이상 캐펙스 발표를 하고 있는 만큼 저는 HFR에 대한 그런 실적에서 충분히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HFR에 대한 부서를 이뤘습니다. 실적의 방향성이라던가 가치평가, 프론트월, 미국, 특히 AT&T와 버라이즌의 단독 솔밴드라는 점, 일본 기업들과의 협력, 대한민국 기업들은 당연히 협력 관계가 있는 것이고, 내수보다 해외 수출, 해외 판매 기록이 약간 4배 정도 더 높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